안녕하세요. 고피디의 사연을 싣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느 학생분께서 적은 사연인데 얼마 전 우리 곁을 떠난 고 박지성 양과 관련된 사연입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족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하죠. 고 박지성 양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갔지만 그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남겨주고 떠나갔습니다. 이번 사연 시청자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리며 그럼 어떤 사연인지 사연 바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우먼 박지선 쌤께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하는지 뭐라고 적어야 하는지 몰라 그냥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대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즉 8년 전에 저희 아빠는 뇌경색으로 쓰러지시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매일 간호하느라 우리 집안은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못해서 기초수급자로 나오는 돈으로 간간히 살았었고 제 아래로 초등학생 남동생 2명이 있었습니다. 아빠를 간호하느라 매일 새벽같이 병원을 가 아빠를 돌보는 엄마를 대신해 항상 전 어린 동생들을 위해 엄마 역할을 제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매일 어린 동생 옷을 빨래하고 옷을 입히고 밥도 먹이고 가방도 챙기고 초등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1, 2교시를 놓치며 학교를 지각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동생 챙기랴, 밥 설거지, 집안 청소하랴 이러다 보니 공부는커녕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습니다. 학교를 가봤자 너무 피곤했던 전 수업하다 매일 졸고 자고 집중도 못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자기 바빴고 친구 관계가 중요하던 사춘기 시절 놀자는 친구의 말에 저는 거절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친구 관계도 점점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친구들과 서서히 멀어졌고 그런 친구들조차 저를 멀리했는데 담임 선생님이라고 저를 좋게 봐줄 리가 있었을까요? 그때 제 담임 선생님은 부모님 욕을 하고 못 배운 게 티가 난다, 이래서 가정환경이 중요하다 등등 저를 너무나 안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것조차 제겐 너무나 스트레스였고 어차피 알바하랴, 동생 챙기랴 모든 게 제겐 힘들다 보니 그 뒤로 학교를 잘 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국어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국어 선생님은 수업 시간마다 졸았었던 저라 매번 교무실 가서 혼나는 학생이었고 그렇게 혼나는 모습을 쳐다보는데 그때의 제 얼굴에 저 한 번만 봐주세요. 저 진짜 힘들어요. 잘하고 있는 거라고 말해주세요. 라고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안아주시는데 그런 품이 너무나 제게 그리웠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 때문에 모든 선생님들 싫어했던 제게 마음의 문을 열게 해준 단 한 분의 선생님이셨습니다. 그 뒤로 전 국어 선생님께 항상 면담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생 이야기, 선생님 대학교 시절 얘기, 제 얘기 등등 많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때 개그우먼 박지선 쌤과 고려대과 동기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박지선 쌤과 완전 절친한 사이였다고. 아무튼 그 국어 선생님은 공부는커녕 꿈도 없었고 그런 꿈을 꾸는 건 사치라고 느꼈던 제게 학생이라면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걸 느끼게 해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때 전 14살이었고 너무 어린 나이였습니다. 엄마는 항상 제게 너가 누나니 동생을 잘 보라는 말밖에 하지 않으셨습니다. 14살 사춘기인 저는 나도 어린데 내가 왜 다 챙겨야지 라는 생각밖에 없었고 지금 생각해보니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나 고팠던 시절인 것 같습니다. 그 뒤로 국어 선생님은 학교 급식비조차 낼 수 없던 환경에서 급식비뿐만 아니라 문제집 사는 비용까지 충당해 주셨던 저에게 너무나 천사 같은 분이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국어 선생님은 그 당시 결혼 준비 중이셨고 선생님도 엄청 재력이 좋다거나 저에게 계속 지원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부담을 느낀 전 국어 선생님께 이제 안 도와주셔도 된다고, 저 혼자 공부하겠다고, 지원은 됐다고 몇 번이나 선생님께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국어 선생님은 그 당시 절친이셨던 박지선 쌤께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그 뒤로 박지선 쌤은 얼굴도 모르고 누군지도 잘 몰랐던 저를 뒤에서 지원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괜찮다고 거절도 수도 없이 했지만 박지선 쌤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이라면 공부를 하는 게 본분이며 어느 누구나 꿈을 꿀 수 있는 게 사람이다.
라며 제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신 분이셨습니다. 박지선 쌤은 제가 사람으로서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셨고 충분히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걸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전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를 입학하고 졸업 후 좋은 직장을 얻고 제게 꿈을 가져다 주신 두 선생님께 꼭 보답하리라고 다짐했습니다. 아마 두 선생님 아니었으면 저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큰 지원과 엄청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두 분의 지원을 받으며 세월은 흘러가서 전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은혜를 갚을 날만 기다리는 그 와중에 국어 선생님은 그만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거짓말이라고 아니라고 힘들어했던 나날이 지금도 생각이 많이 납니다. 국어 선생님 결혼하실 때도 박지선 쌤은 오셨고 장례식장에서도 오셨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누구보다도 축하해 주시던 박지선 쌤은 저에게 엄마와 같은 국어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있지 않냐며 울지 말라고 저보다 더 힘드셨을 텐데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를 해주셨던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저에게 큰 힘이 되셨던 박지선 쌤마저 얼마 전에 돌아가시고 마셨습니다. 제게 옳은 길을 알려주신 두 분 모두가 저 하늘로 가버리셨습니다. 이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모님도 하늘로 가셨는데 저는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할까요? 8년 전 제게 학생이 꿈꾸는 건 당연한 거라며 꿈을 가지라며 공부를 하는 건 학생의 본분이라며 가르쳐 주셨던 박지선 쌤마저 눈앞에 아른거리는데 이제 전 어떡할까요? 은혜를 갚지도 못하는 저는 어디에 누구에게 은혜를 갚아야 할까요? 처음 배웠을 때 호칭을 뭐라고 할지 몰라 그냥 국어 선생님의 친구이시니까 똑같이 쌤이라고 부를까요? 이 한마디에 밝게 웃으시며 그러라고 하시던 모습, 한때 선생님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쌤이라고 부르는 걸 엄청 좋아하시던 그 모습이 지금도 너무나 아른거립니다. 지금도 내일도 항상 보고 싶을 거예요. 은혜는 어떻게 갚아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방법을 찾아 나설게요. 그리고 그 은혜가 하늘까지 꼭 닿아서 박지선 쌤이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박지선 쌤이 제게 보여주셨던 사랑과 관심들, 박지선 쌤이 이렇게 좋은 분이라는 걸 절 알고 계시겠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글을 올렸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진짜 8년 전 그 한마디 그 사람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까지 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나도 충분히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란 걸, 충분히 꿈꿀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하늘에서 유정쌤이랑 저 꼭 지켜봐 주세요. 유정쌤도 지선쌤도 많이 보고 싶고 유정쌤께도 전해주세요. 제가 많이 그리워한다고, 제가 언젠가 찾아갈 수 있을 때 8년 전에 보여주셨던 그 미소 그대로 다시 보여주세요. 진짜로 너무너무 두 분 보고 싶습니다. 중학생 때 제 집 앞에서 반찬을 싸들고 환하게 웃고 계시던 두 선생님의 얼굴이 너무 선한데 저는 어떡하죠? 살아갈 이유를 깨닫게 해주신 분들인데 그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전 진짜 어떡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따라가고 싶어요. 진짜 아니라는 거 알고 따라가면 저 혼내실 거 다 하는데 지금은 두 분이 없으시니 너무 힘들기만 합니다. 사춘기 시절 정신적으로 나무가 돼주셨던 두 선생님들 이제 보고 싶어도 못 보는데 앞으로 뭘 하면서 살아야 두 분이 잊혀질 수 있을지 너무나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라고 사연을 적어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어릴 적 박지선 쌤의 도움을 받고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현재 대학생이 된 어느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박지선 씨는 이제 두 번 다시는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 피부 트러블 때문에 그 좋아하던 빵도 마음대로 한번 먹어봤다고 하던데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마음껏 드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고인의 명복을 빌어드리며 이번 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사연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